어제 아침 5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10년을 모았는데도 수도권 아파트 한 채가 손에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회사 동기는 부모님이 도와줘서 벌써 강남에 집을 샀는데 자기 아들은 여전히 전세를 전전한다고 이게 계급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계급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두터워지고 더 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계급의 하층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어떻게 계급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7, 8년 정도 저축하면 작은 아파트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대가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부족합니다. 결국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인지 아닌지가 자녀의 주거를 결정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이 운명을 가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셨습니다. 두 딸을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큰 딸은 30대 후반이고 작은 딸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편들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집이 없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었더라면 딸들 집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딸들이 고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딸들의 친구들은 부모가 도와줘서 이미 집을 샀는데 자기 딸들만 못 샀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가진 30대와 못 가진 30대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집이 있는 아이는 안정된 동네에서 좋은 학군에서 넓은 공간에서 자랍니다. 집이 없는 아이는 2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학교를 옮기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의 대물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대, 40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작년 여름에 한 3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35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우리 때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10년을 모았는데 모은 돈이 1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 6억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2억 정도였습니다. 3억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전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도 계속 올랐습니다. 2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매번 돈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부모가 부자였다면 가능했을 텐데 자기는 그런 복이 없었다는 한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대, 40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노력으로는 안 되는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수도권의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땅이 부족합니다. 새로 지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수요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일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지속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1년 후에는 더 비쌉니다.
2년 후에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기다릴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지금 3억이 부족하다면 1년 후에는 4억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0대는 그나마 대출이 가능합니다. 40대가 되면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50대가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을 사려면 젊을 때 사야 합니다. 셋째,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 아이들 교육에 나쁩니다. 학교를 옮기고 친구를 잃고 적응하느라 힘듭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의 지원 가능성입니다. 지금 50대, 60대 부모님들은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자산이 있고 소득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다릅니다. 부모님들도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30대, 40대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한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강남의 넓은 집을 꿈꾸지 마십시오. 일단 수도권 어디든 발을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평수도 좋습니다. 외곽이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 집을 가지십시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맞벌이를 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도 어린이집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계속하십시오. 소득이 2배가 되면 저축 속도도 빨라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넷째, 새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십시오.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첨되면 큰 행운입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고 점수를 쌓고 분양 정보를 챙기십시오.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쳐도 계속 노력하십시오.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지금의 고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보태주십시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증여세가 걱정이 되시면 공제 한도를 활용하십시오.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나눠서 주면 됩니다. 손주에게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정리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는 것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요양원 비용을 자녀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면 여러분도 편합니다. 안정된 곳에서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계급이 된 시대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계급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함께 의논하십시오.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